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기준으로 2% 정도의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은 투자를 안 할 시기가 아니고, 그리고 혹이나 숏이나 인버스를 매수할 시기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전같이 롱이 숏으로, 즉 하방이 더 길게 떨어질 때야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쉬웠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어제 숏이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올랐어요, 그쵸? 그럼 오늘 떨어진다라고 또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슬로우 스토캐스틱 윗부분에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기다렸다가 또 반대 포지션에서 숏을 수익을 본다? 또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 저점은 또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방이 나오더라도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으면서 영구적으로 또 물려버리게 되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또다시 손절이 나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 있으신 분들은 치는 거예요. 자신 있으신 분들이야 하는 것인데, 그 타이밍을 본인들이 잡을 수 있겠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자, 어제 그냥 올라갔어요. 자, 지금 최근 일단 다음 CPI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일관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단기적으로 받으면서 어쨌든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4848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새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고, 또 최근에는 국내 주식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의 추세, 즉 정배열 추세에 맞춰서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상당히 눌려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진폭 자체가 크지 않다는 말씀은 분명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전같이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요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일간 변동은 대부분이 2, 3% 정도 이내에서 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요거 2, 3%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느 정도 일간 조정 하방을 확인하러 갈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고려하시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3, 4% 수익이 아니라 10% 정도의 수익이라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굳이 여기서 들어가서 조금 더 5% 이렇게 간다고 해도 사실상 그게 하루아침에 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또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수를 할 거면 안전한 위치에서 혹은 수익을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무너져 내린다거나 위기라거나 이런 얘기는 지금 할 단계가 아닌 거고,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뷰로 어느 정도 정배열 추세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해서 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선물로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즉 비트가 어느 정도 시장에 선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주식 시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무너져 내리진 않을 수 있다. 다만 이제 비트가 하방을 또 그리게 된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오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비트가 하방을 그리려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이 있어야겠어요? 금리 영향에서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유동성 그 자체인, 자, 코인 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코인 시장은 즉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면 올라가는 시장이고 유동성이 줄면 내려가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유동성이 어느 정도 지금은 공급되는 방향으로 시장의 심리가 움직이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코인 시장은 대박 이게 아니라, 코인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방향으로 지금 시장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방을
향해 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방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정상화될 때쯤에 실물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장단기 역전이 나왔다고 해서 뭐 그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 이 부분이 정상화되고 나서 보통은 실물 충격이 한 6개월 정도 뒤에 오니까,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즉 지금은 위기를 뒤쪽으로 밀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위기들이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서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안에서도 뭐 SVB 은행이나 좀 터지긴 했지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침체라는 위기,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바깥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들이 여기서 보고 있다고 해서 또 투자를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은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분할 매수, 비중 조절, 이런 안전장치들을 각자가 좀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자, 얘들이 살짝만 움직여도 마이너스 누적이 엄청나게 크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자, 이러한 위기들이 바깥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움직임에도 시장이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일부 현금 비중을 유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채권 수익률, 뭐 채권 가격도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어느 정도 1차적인 내부 위기는 조금 진정이 되는 국면이에요. 그 과정에서, 자,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실질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은 랠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런 식의 수직 상승이 아니라 지금은 진폭을 만들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이 과정에서는 4848보다는 모아가는 투자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모아가는 투자, 저점 인근에서 모아가는 투자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혹은 어떠한 특정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고 쳤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TQQQ 한번 살펴보시면, 자,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정배열을 이제 만들었고, 자, 이 부분이 하방을 찍는 부분들을 원지수와 비교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QQQ 역시도 어느 정도 고점 인근에서, 자, 추세상 상단 부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제 올랐다고 또 오늘 모든 포지션 여기다 넣으면 또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원칙 대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 아니면 나는 고점에서만 산다는 원칙이 있으면 차라리 그 원칙을 지키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팔지 마시고. 예.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상당히 필요하다, 원칙을 지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OXL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기술주나 나스닥이 상방을 그리는 와중에서, 자,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추세상 하단부 인근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조만간 뭐 다음 주쯤부터는 또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주 나스닥과 반도체가 동일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살짝 돌림노래처럼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고 먼저 빠지면 약간 뒤늦게 나스닥이 따라갑니다. 그쵸? 나스닥이 조금 뒤늦게 따라갔다가 뒤늦게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요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렇게 고점에 다다를 때쯤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시 출발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딱히 대한민국처럼 뭐 2차 전지 쪽에서 돋보이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겁니다. 자,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한국이나 뭐 완성차 배터리 만드는 업체가 사실은 걸쳐있는 게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사실은 지금 주요 산업과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차 전지가 주도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또 가장 큰 포션이, 자, 에너지 쪽 기업이기 때문에 뭐 에너지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전같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에는 거의 20배씩 오르는 종목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2%, 3% 하루의 움직임 정도인 상황이 많아서 사실은 우리가 랠리라고 볼 만한 어떠한 특정 구간은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 그래도 그 안에서 5%라도 10%라도 수익을 얻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말씀드린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예를 들어 숏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최저점 인근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다고 이게 싼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자, 최저점은 계속해서 갱신이 되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 특히나 숏 상품은 싼 거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꼭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코스피나 코스닥 역시도 어제 나스닥이 좋았기 때문에 뭐 오늘 크게 무너져 내리지는 않겠죠. 다만 한국 주식들이 상당히 추세가 강해요. 자, 미국 주식보다 더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그쵸, 엄청나게 추세가 강하죠. 그래서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 활용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짧고 강하게 올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일부 미리 대비하는 것도 뭐 좋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뭐 국내나 미국이나 사실 무차별하다.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좀 좁은 진폭에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뭐 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다음 달 CPI의 영향으로 한국 주식들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지금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장 현실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많지 않고, 자, 우려들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일단은 여기에 베팅을 하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비실비실 할 때, 자, 이때 우리는 대비, 즉 정리를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